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주 공화당에게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우편함 설치에 대해 끝까지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무허가 투표함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투표 사기라고 맞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여성 유권자들에게 제발 날 좀 좋아해 주시겠어요? 라면서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권자의 10분의 1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겐 넘기 힘든 도전의 벽이 됐습니다.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전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구와 가디언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의 62%가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17%포인트 앞서갑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현재 8개 주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8개 주의 판세를 정리해드립니다. 예정됐던 대선 후보 토론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두 사람은 내일 같은 시간 다른 TV 방송에서 따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전국보건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주최하는 MBC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증명서를 내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병원 입원자가 36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부인도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선거 유세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숨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작은 집안 모임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추진하던 옥토버 서프라이즈,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측근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한 사람도 기소하지 못했고 수사를 맡은 한 명의 검사는 사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대한 책을 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전 친구를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퍼스트 레이디의 변호사냐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11월 3일 미국 선거가 치러질 날까지는 20일 남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반세기 가운데서 가장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굉장히 초조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20년 5월 달에 갤럽이 가장 최신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조금 많습니다. 31%, 공화당이 25%, 그리고 이제 무당파가 40%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에서 특히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무당파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라는 것이 중요하고 무당파도 민주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가 있고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가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38% 정도가 무당파 가운데서 공화당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에서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 확인된 숫자로 등록된 유권자는 1억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현재 1,3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유권자 약 1억 1천 뭐 얼마만큼 가운데서 10분의 1이 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남았고 하루에 뭐 여기저기를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 그 타운홀 미팅이 있으니까 또 스케줄을 유세를 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주변에서는 가능하겠지만요. 그렇게 볼 때는 시간이 좀 없는데 대통령에게는 시간 싸움이 되는 것이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시간아 빨리만 가줘라 빨리만 가줘라 내가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게 뭐 그런 얘기예요. 실수를 하는 것도 엊그제 내가 상원의원에 출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실수죠. 그리고 이제 바로 테이프 다시 돌려보니까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정정하더군요. 그리고 역시 그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비난을 하는 것이 밀 롬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했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밀 롬니와 자신이 이제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견인데 구태여 사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어떠한 그 비난을 할 수 있는 비난이라기보다 공격을 상대가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로서는 제발 시간아 빨리빨리 가달라. 뭐 이게 이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가 하는 것은 어제 그 펜실베니아의 선거 유세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에게 제발 나를 좋아해 주시겠어요? Please, please 하는 그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였거든요. 지금 지역적으로 제가 8군데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을 빼고 어떠한 특별한 유권자층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2군데 유권자 그룹입니다. 시니어.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골프카트를 타고 지지를 하던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착각인 겁니다.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그 영국의 아주 그 세계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한 리서치 회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골프카트를 타고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플로리다에서 행렬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렬을 했지만 지금은 바이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행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펜실베니아 도시 인근 유권자들 여성들에게 이렇게 구애를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은 무시하고 제발 나에게 투표해 주세요. 막대한 그 지지가 필요합니다. 존스타운이라는 곳에서의 선거 유세였습니다. Please, please. I saved your damn neighborhood, okay? The other thing, I don't have that much time to be that nice. You know, I can do it, but I gotta go quickly. We don't have time. They want me to be politically correct. Oh, yes, let's discuss it. Let's talk 네, about it. will you please like me? 라고 제일 앞에 나왔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자꾸만 시리가 나와요. 다시 반복해 보세요. 재미있으세요? 시리가 반복을 하라는데 뭐 제가 반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뭘 터치한 것 같아요. 터치 이 패드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해온 말은 무시하고 저도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will you please like me 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거지 같은 dam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지 같은 이웃을 지켜줬잖아요. 오케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뭐 나이스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You know 하면서 나도 나이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나를 politically correct로 만들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PC라는 것, 어떠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길 원하고 나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 이 PC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도 없어서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불평등이 많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소수인종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계몽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이제 그 politically 그 correct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해요. 이 political 그 correctness로 만들기를 원해요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그 여성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2016년도에 여성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52%의 여성이 나를 지지했어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죠. 출구조사에선 그랬지만 뭐 정확하진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구애를 했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뉴 오피니엄 UM과 가디언이 공동 여론조사를 하는 이 뉴 오피니엄이라는 게 회사가 런던에 있는데 뭐 마케팅이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그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그 리서치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회사거든요.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신문이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지난주에 CNN 방송은 바이든 후보가 16%포인트 앞서간다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17%고 그 퍼센티지보다도요 57% 대 40%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9월 달 이후에 바이든에게 5%가 더 갔다는 겁니다. 9월 달 이후라면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사망을 하고 첫 번째 토론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경제에 대해서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게 45% 대 43%로 2%포인트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의 62%가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겠죠.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던 사람이 2020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은 이슈가 될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은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 지도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투표, 뭐 우편 투표 굉장히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 당일날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이 조사에서도 나왔는데 트럼프 지지자는 55%가 직접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바이든 그 후보 지지자는 42%가 직접 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직접 투표에는 조기 투표도 포함이 됩니다.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리하여 물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철통 같은 지지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30몇 %에서 많게 40%까지. 그리고 농부 가운데서 요즘 그 농무부에서 농부들에게 더 많은 그 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농부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건 임시로는 안 된다. 반창고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돈맛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 정책도 농부들은 에탄올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 조 바이든 후보가 그 환경 정책에 친환경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당연히 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느낀 건데 미국 매체에서 저는 전부터 그 영국 매체를 많이 그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깥에서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어제 그제부터인 것 같은데 드러지 리포트도 이 대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The Economist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2%,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8%로 보고 지금 확보한 예상입니다. 예측 선거인단표를 오늘 바이든 후보 343표, 트럼프 대통령 195표, 그러면 270표가 돼야지 당선이 되는데 270표보다 현재 73표 많이 이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해놨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입니다.
지금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8개 주가 결정을 할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을. 거기에 판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수치도 많이 나오고 하면 혼돈되실까 봐 방송하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질병통제국이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지금부터는 딱 8개 주만 보면은 거의 될 것 같거든요. 판세 그 분석 자체가요. 그 8개 주 가운데서 한 군데 주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나머지 주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모두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8개 주가 한 군데 주만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고 모두 바이든 후보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7군데 이겼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7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입니다. 한 군데 이기는 주는 조지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끝내 이기지 못했었던 곳은 미네소타. 이고요. 일단 애리조나부터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3개 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러스트벨트 이 3군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잠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러스트벨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선거인단이 11명입니다. 538명 가운데서요.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한 2% 앞서간다고 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는 블루스테이트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포인트 차이로 이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5세 이상의 백인 유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쪽을 많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대통령이 많이 가고 있는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음으로 많은 29명이거든요. 55, 38, 29, 그 다음에 이제 20명 이렇게 됩니다. 해서 29명인데 현재 여론조사는 3%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는데 2016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것이 정말로 중요했었죠. 그때 좀 아슬아슬하게 한 1%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는데 플로리다주는 지금 이걸 봐야지 됩니다. 조기 투표가 굉장히 많아요. 조기 투표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큰 그 마진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개 주 가운데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조지아주, 앞서가야 뭐 1%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가 선거인단 수가 많아요. 16명이 되거든요. 조지아주에서 대통령은 2016년도에 5%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요즘 애틀란타 인근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그런 느낌 오세요? 지금 뭐 폴리티코의 분석에 따르면 애틀란타 인근, 도시 인근, 인구가 그러니까 많은 곳, 거기서 반 트럼프 분위기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서 멀어져서 시골로 갈수록 백인들 있고 하는데 그 시골의 백인들이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베스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인데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선거인단 만만치 않습니다. 15명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그다지 많진 않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2%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두 개 카운티가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맥클렌블루크. 무슨 블루크 나올 때마다 이게 독일 이름이니까 항상 브란델부르크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맥클렌블루크와 또 그 웨이크 카운티 지난번 선거에도 이 두 군데에서 결정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러스트벨트가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미네소타 한 군데 말씀드리고요. 미네소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기지 못했었던 곳입니다. 미네소타는 워낙에 노조가 생긴 곳이기 때문에 블루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서 미네소타도 선거인단은 10명이고 최근에는 한 9%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네소타에서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 나오고 감염된다. 네, 제가 이걸 안 켜놓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끄면은 꼭 있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진행하시는 선우 씨 같아요.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선거인단이 10명이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겨볼까 하고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기 전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사망하기 전에 그렇게 꿈을 꿨었던 지역인데 그 꿈은 이제 사라지고입니다. 2016년도에 그 민주당이 2%포인트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던 곳인데 미네소타주에서도 백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내 쪽으로 끌어오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러스트벨트 세 군데입니다. 미시건 선거인단 16명, 현재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 앞서갑니다. 공화당이 미시건주에서도 그 당시에 정말로 아주 작은 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6% 앞서가고 선거인단이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스트벨트에서 전부 지고 있습니다. 미시건주의 백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좀 멀어지고 있고 대신에 2016년도에 투표를 하러 나가지 않았었던 흑인들이 지금 투표 열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지 되고요. 펜실베니아가 네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선거인단 숫자가 20명이죠. 선거인단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폴리티코는 6%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지만 7%, 8%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도 간신히 1%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겼었습니다. 여름만 하더라도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그 진행이 됐었어요. 7월에서부터 8월, 9월 이때까지 그 이후에 딱 막힌 겁니다. 이게 이제 여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있고 하면서 법과 질서 얘기를 하고 도시 인근 어떻게 되느냐고 하고 했는데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위스콘신 마지막 러스트벨트 위스콘신도 선거인단 10명이고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6%포인트 앞서가는데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 정도 앞서가서 이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 지역이잖아요.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입원한 사람들 그 비율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스콘신주에서는
그린당이 어쨌든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지난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서 1% 정도, 1% 약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졌을 때 그린당 후보가 조금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린당 후보의 이름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8개 주에서 지금 전부 조지아주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이 8개 주가 선거 그 당락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티코가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지금 많은 매체에서는 특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완전히 그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미네소타는 물론이고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미시건까지 전부 뭐 조지아 정도, 노스캐롤라이나 정도 혼돈될까? 그리고 여기에 한두 군데 더 붙인다면은 오하이오주 정도.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가 지금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군데 주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이 unofficial인데 그 일부 그 투표함, 우편함이라고 제가 맨 앞에 헤드라인에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만 죄송하대요. 이거 제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분을 이 패드를 터치를 하면은 시리가 등장을 하나요? 컴퓨터에서.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알고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에게 이 unofficial 투표용지 수거함을 official이라고 써서 50군데 이상 놓아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총무처 장관이 걷어내라. 리스트는 거기에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 넣은 사람 리스트 다 주고 목요일인 내일이죠. 걷어내라 했는데 공화당이 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우리 더 이거 확대해서 그 캐비넷처럼 생긴 까만색 그 투표함을 여기저기다 놓겠다. 원래 어피셜 투표함과 이 투표함의 차이는요. 이 투표함이 unofficial 투표함이 더 작습니다. 작고 날씬하고 캐비넷처럼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비해서 official 투표함은 아주 크고 뚱뚱하고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official이라고 공식 투표함이라고 크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우리 이거 확대할 거야. 단지 official이라고 써 있는 공식 투표함이라고 써 있는 공식장만 떼버릴 거야 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라. 공화당 끝까지 싸워라. 공화당이 이런 것을 공화당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에서도 공화당 유권자가 많은 거, 프레스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놓치고 이러지 못하도록 거기에 투표함에 넣도록. 물론 민주당도 오피셜이라고 써 있으니까 넣겠죠. 그리고 그 투표함 보니까 열쇠통이 있어서 그 공화당에서 그 열쇠통으로 그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투표용지를 수거해다가 선거관리국에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죠?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는 2016년도 법 그리고 2018년도에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선거 자원봉사자가 내가 이 투표용지를 직접 어디에 전달하지 못할 때 선거 자원봉사자가 이 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게 뭐가 다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그런 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 아니야. 말하자면 그 ballot harvesting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거두는 것. 그런 것을 민주당이 오래 해온 거 아니야 하면서 법정에서 봅시다. 공화당이요 강하게 싸우라. Fight hard, Republicans 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서 그 트윗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2018년도에 효율적으로 했죠. 그렇게 법이 통과가 됐고 하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의 그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이런 것을 했고요. 자원봉사자에게 유권자가 이것 좀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하면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화당이 아예 여기저기 주차장 뭐 그리고 이제 그 총을 파는 총포상 앞에 이런 데다가 그 박스를 딱 그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과 박스는 다르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공화당인 데빈 누네스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당주에서 민주당이 법 만든 거잖아. 그랬더니 그 법을 제안한 그 로레나 곤잘레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내가 그 법을 정할 때 그 법에 다 써 있잖아. 정해진 사람이 유권자가 허락한 사람이 전달을 하라고 했지 누가 자물쇠를 열고 잠그고 하는 그런 통을 세워놓고 공화당이 그거를 무더기로 수거하라고 했어. 박스가 아니잖아. 투표 사기 공화당이 노래를 부르더니 이거야말로 투표 사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 그 총무처 장관이나 또 그 총무처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법이 어디 제3의 그 투표함을 만들라고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법 전문가들 특히 이제 선거법 전문가들은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그 CU 그 코트에서 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공화당이 대체적으로는요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선거 관계자인 척한 중범을 저질렀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어떤 뭐 법 관련 센터의 그 한 분이 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유권자 억압이다, 보로 그 서프레이션이다.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통에 민주당도 집어넣고 공화당도 집어넣고 열쇠는 공화당이 갖고 있고 그것을 걷어다가 선거관리국에다가 무더기로 가져다 준다고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걸 강하게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지난 목요일까지로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 35명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받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 노동부 장관의 양성 판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단 노동부 장관의 그 와이프이기도 하고요. 노동부 장관은 네거티브랍니다. 그런데 이 노동부 장관이 그 지금 현재 오늘 기본적으로는 마지막 청문회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첫날은 보통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어제 오늘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베럿에게 질문들을 하고 공화민주 상원 의원들이 그리고 내일은 이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이 질문하고 질의응답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벤트 에이미 코니 베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합니다라는 그 백악관 이벤트에 참석하고 나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무가 있겠죠.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과 와이프와 모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해서 노동부에서 어제 저녁에 이메일로 스태프들에게 전부 알렸고요. 증상은 좀 약한 편이라고 증상이 있기는 있답니다. 그리고 장관은 네거티브고 증상이 없는데 장관이 누구냐면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진 스칼리아입니다. 유진 스칼리아가 누구냐면은 안토닌 스칼리아.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이 지금 지명 그 청문회를 받고 있는 에이미 코니 베럿이 서기를 했었던 그리고 나의 멘토다라고 얘기하는 보수 연방 대법관이잖아요. 그 앤토닌 그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임해줘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그 좋아했고 고마워했고 그랬잖아요. 또 한 사람은 또 아들이 무슨 그 당시에 그 도이체뱅크에서 일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통령에게 융자해 주는데도 관여를 했어요. 이 앤토니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 아들이요. 그리고 아무튼 현재는 지금 그 유진 그 스칼리아는 노동부 장관인데 그런 이유로 전부 갔죠. 그 어머니도 가고 그 유진 스칼리아도 가고 와이프 트리시 스칼리아도 갔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장관의 부인은 역시 반 오피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날짜 나흘 간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바이든 후보가 22일. 미네소타 지금 격전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에서 적어도 지금 그 확인된 사람이 22명이 양성 반응으로 나왔고 바이든 후보 측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22명과 2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 물론 군중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모았고 이 바이든 후보는 거리두기하고 요즘 거의 몇십 명 이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견 발표하는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펜실베니아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에 그 공항에서 모였는데요. 뭐 비행기도 있는데 비행기 저 끝에 보이지도 않아요. 깜깜한 밤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아주 꽉 붙어 있고 마스크 뭐 거의 안 쓴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만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의무예요. 대통령을 지켜야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모이면 많이 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루디 줄리아니도 펜실베니아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전혀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쓰기 안 하고, 그것도 실내에서, 요즘 대통령은 실외에서라도 하죠. 루돌프 줄리아니가 한 얘기가 더 이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 주에서요. 아니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난 7일 동안 요즘 사망자는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거의 5,000명 되거든요. 4,990 몇 명이 지난 7일 동안 사망했는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141명이 나왔는데 더 이상은 뭐 중년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지 않는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는 제가 팍스 TV의 터커 칼슨 쇼를 보니까 터커 칼슨이 한참을 아주 길게 웅변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스크립을 써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료 조사원도 많고, 터커 칼슨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션 해니티도 마찬가지고 로라 잉그램도 마찬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더 많은 사람을 쓰고, 뭐 수천만 달러를 1년에 버는데 뭐 사람들 봉급 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겠어요. 그래서 막 그 터커 칼슨이 웅변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제시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아직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자꾸만 그 집단 면역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백악관 비서실장은 의회에서 청문회 열리는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연방대법관 청문회, 인준 청문회. 거기서 이제 CNN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마스크를 이 사람이 안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양성 반응일 때도 계속 옆에 같이 있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난 마스크 쓰고 말하라 그러면 말 안 해 하고는 답변 안 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 백악관과 대통령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그러한 그 멘탈리티거든요. 그런데 CDC, 질병통제국의 얘기를 들으셔야지 됩니다. 질병통제국은요, 집안 모임이 몇 사람만 모이는 것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통제국장이 그 로버트 레드클리프 질병통제국장이 어제 주지사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를 한 부분이거든요. 36개 주에서 확산되고 있다. 하루에 약 5만 명 새로 확진되는 사람이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을, 겨울 확산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스타트가 된 거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가 너무나 중요한데, 땡스기빙 데이 가이드라인을 일반 사람들에게 질병통제국에서 줬어요. 디너를 하기는 하되 작게, 가족끼리, 그 가족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만, 가능하면 바깥에서, 꼭 이웃을 초대를 해야지 되는 경우는 같은 커뮤니티에서 사는 사람들 초대를 해서 아웃도어에서 식사를 하시라.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질병통제국에서 준 겁니다. 늦추시면 안 돼요.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숨질 수도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몇 가지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를 단신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NBC, ABC에서 각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따로 그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요. MBC 측에는 전국보건위원회가 대통령이 뭐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그럴 염려는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많은 매체에서는 그게
음성 반응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물론 음성 반응 2번 받았다 했는데 언제라고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전국 보건연구소에선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MBC에서 바깥에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대통령의 정책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곳을 다녀도요, 몇만 명,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은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보고 그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본인이 이번 그 토론을 취소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이든 후보가 먼저 타운홀 미팅 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따로 이게 무슨 낭비예요. 한 군데서 같이 두 사람이 할 때 그 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연방 법무부에서 몇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뭐 1월 달에도 했고 얼마 전에도 했고 뭐 존 더럼도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존 더럼 거는 조금 아직까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쓰려고 하다가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의 포커스는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2016년 당시에 뭐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잘못했다 했던 거. 그래서 그들을 기소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모든 케이스, 3가지 케이스가 지금 거의 클로즈가 돼서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예 그 사람이 법무부까지 떠났거든요. 이게 연방 법무부가 기소하기로 작정하고 법무장관이 했었던 일인데도 게임 끝났다. 얼마 전에 피리어드 했는데 다시 한번 피리어드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대통령 와이프의 친구가 책을 썼는데 책에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전 여러분들께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그 대통령 그 와이프의 전 친구였었던 여성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윌리엄 바가 대통령의 변호사 픽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멜라니아의 변호사까지 하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연방 그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그 무리 없이 잘 그 진행을 했다, 답변을 했다. 아주 뭐 교수를 15년이나 지냈으니까 에미 코니 베렛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요. 그렇게 했다는 것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Will you please like me 하니까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하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